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8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오늘도 맑고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아침 기온 22도에서 25도로 출발해 한낮에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는데요. 가끔 구름 많아지겠고 오후에 곳에 따라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주말부터 하늘 흐려지겠지만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 귀래면의 한 시골 마을에 수학을 주제로 한 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학업을 마친 어른에게도 열린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나눠보고요. 농촌 지역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횡성 클린케어 공장형 빨래방이 최근 조성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주간 주요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8월 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교 자퇴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내 고등학교 자퇴생이 2021년 400여 명에서 지난해 700여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만에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퇴 시기는 1학년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고교 진학 초기에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군은 오늘부터 산솔면과 상동읍에서 수요 응답형 버스를 운영합니다. 이 버스는 지역 주민이 연락하면 해당 정류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노선표대로 다닙니다. 이 버스의 도입으로 버스가 빈 상태로 돌아다니지 않게 돼 연료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교통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영월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물 분사 장치인 클린 쿨링 로드를 운영합니다. 이 장치는 우산동 우산공단 삼거리 일대의 도로 500m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하루 3차례씩 가동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수학 좋아하시나요? 원주시 귀래면의 작은 마을인 운남리에 수학 전문 책방이 문을 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간일지 궁금한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수학교육 전문가인 강미선 책방 대표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면단위 시골 마을에 수학을 주제로 한 전문 책방이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책방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귀래면 운남리로 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네. 제가 2022년 11월에 저희가 수학 책방을 오픈을 했는데요. 네. 이 손님들이 보통은 주말에 많이 오세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많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토요일에 많이 오시는데, 제가 이제 그 귀래면에 주말주택이 있거든요. 네.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주말에만 오는데, 서울에 이제 책방이 있으니까 서울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운남리에 이 귀래면에 와야 되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책방을 하게 되면
평생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이색적인 도전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수학 전문 책방 하면 학생들을 위한 뭐 학습 교재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막상 책방에서 문제 없는 수학 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제가 수학 책방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수학 문제집 하는 책방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 또 많이 들었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큰 서점에 가면 수학 문제집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미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위한 공간이 따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썼는데 제 책도 그렇고 보통 이제 수학책들이 안쪽에 꽂혀져 있다가 있는 줄도 모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한테 이렇게 햇볕을 쬐어주고 싶다, 독자들을 만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수학 문제집, 그러니까 이런 대형 서점에 별로 없는 그런 책들을 모아서 수학 책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딱딱하고 학구적인 분위기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뭐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학에 오해가 깊은 사람들을 위한 책방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바르게 이해를 했을까요? 아, 네. 저희 책방에는 수학 그림책, 뭐 수학 소설, 에세이, 뭐 만화책, 역사책, 그리고 뭐 체육 수학, 음악 수학, 미술 수학 이런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역사를 좋아하는 이제 분들은 와가지고 역사와 관련된 수학책 이런 걸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집보다는 그런 약간 다른 책들, 그러니까 단행본들 위주예요. 그리고 절판이 된 책이거나 절판이 될 것 같은 책들, 그런 책들 제가 읽어보고 엄선을 해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내용들, 이 책이 비슷한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학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별로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새로운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 책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저희가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평생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것들을 평생 써먹어야 되는데 학교나 입시가 끝나면 수학하고의 인연도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짧게 끝내는 건 너무 아깝다.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류가 발전을 하고 나의 삶도 되게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평생을 수학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갖고 왔고요.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볼 수 있는 책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푸나 이런 책,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문제집에서 찾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이런 방법을 만들었고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면 다른 교양서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읽기 수학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설득해야 되는데 이렇게 푸는 걸 알겠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지 되고 무슨 쓸모가 있고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하는 그 이외의 궁금증들은 사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수학 공부하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좀 설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역사와 관련된 수학책도 언급을 해주셨죠. 수학도 어렵고 사실 역사도 어려운데 합쳐놓으면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오히려 좀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책들이어서 대표님께서 엄선하신 책들 더 호기심이 갈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자, 서울이 아닌 귀래면의 수학 책방이 본점격인 거죠. 네네. 서울에 있는 책방의 경우는 뭐 이미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래에 새로 터전을 마련한 책방만의 뭐 특별한 매력이나 차별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수학책은 이제 읽으려면은 좀 집중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쓱쓱 볼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네. 좀 약간 주차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초조한 가운데서
막 읽고 이제 아이들이나 수학 좋아하는 분들은 더 오래 읽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좀 근데 그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 자유롭고 평화롭고 하는 분위기였었는데 저는 좀 더 수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학의 본질은 자유로움이 있다. 이런 명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수학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전원 마을이잖아요. 그 기레면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수학을 알게 되면은 진짜 수학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 책방 옆에 규례초등학교가 있는데 정원이 정말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책방에서만 그 다 독차지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수학을 접하게 되면 수학에 대한 오해나 그러니까 수학은 뭐 무찔러야 된 적이라든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존재라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그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것하고 수학이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학의 정서, 수학의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 그걸 온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수학의 본질은 뭐 원칙, 규칙을 생각했는데 자유로움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편견을 깨주고 계신데 방금 전에 이제 그림 얘기도 해주셨죠. 수학자들의 초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 밖에 책방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해 주시죠. 네네. 일단 1층과 2층이 이게 단독 건물인데 여기가 원래 새마을금고가 있던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1층은 매장이고 2층은 갤러리로 꾸몄는데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리다 보니까 수학자들을 또 그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수학자 그림을 하고 이제 그 수학자와 관련된 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장 1층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테마 전시 같은 거, 그다음에 팝업 매장 이런 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파이룸이라고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라고 해서 역사 수학이나 미술 수학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2층에는 이제 그 전시도 할 수 있고 소그룹 체험을 수학 독서, 수학 독서라든지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업할 때 저자 특강을 했었는데 그 저자 특강을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 있어서 좀 와서 그리고 1층에서 책을 사서 2층에서 좀 하루 종일 읽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색적이고 다채롭게 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분들이 책방을 많이 찾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반응 알려주실까요? 네네. 저희 동네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매일 오고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주민분들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도시에 나가서 사시는 자녀분들이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서도 오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곳곳에 숨어 있던 조용히 살고 계시던 이제 학자분들이나 그리고 주말로 이용하시던 분들이나 선생님분들, 예술가 이런 분들이 벌써 찾아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이런 책방이 생겨서 너무 반가워서 한번 이렇게 여기에 와서 어떤 책이 있는지 읽고 싶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적 갈증을 채워주는 중요한 공간이 된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인근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가 2025년 학사 일정은 이미 학교별로 다 짜여져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에 어떤 걸 할까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규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규례 초등학교에서는 올해는 이제 강원도 지정 문예리 향상 연구학교였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수학 책방이랑 그 담을 맡아 있으니까 뭔가 수리력 향상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장선생님 말씀하셨고요. 규례 중학교에도 굉장히 훌륭한 도서관이 있고 시설이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 학생들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수학 독서 클럽이라든지 수학 책방 탐방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고, 마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가을에 이런 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에서 책방이 어떤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라시는지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예. 네, 새로운 수학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책방,
자꾸 가고 싶은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평소 수학을 어렵게만 생각해오던 분들의 마음까지 책방이 활짝 열어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귀래면 수학 책방의 강미선 대표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횡성군 둔내면에 복지와 돌봄, 일자리를 아우르는 공장형 빨래방이 문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장형 빨래방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이 공간이 어떻게 기획되고 출발하게 됐나요? 네, 공장형 빨래방은 말 그대로 작은 세탁 공장 개념인데요. 단순히 동네 빨래를 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의 복지와 일자리, 공동체를 모두 엮을 수 있는 거점으로 기획됐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이불 세탁이나 무거운 세탁물이 큰 부담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횡성 클린케어 공장형 빨래방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농촌말 활력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업으로 횡성 클린케어 협동조합이 주도해 지난 21일 둔내면 동산 아파트 상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 빨래방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상가 공간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곳인데요. 돌봄, 경제, 공동체 복지가 융합된 농촌형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일일 가구를 위한 복지 세탁 서비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숙박업소와 연계한 B2B 세탁 사업 기반의 수익 구조 형성,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내 다양한 요소에 응답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횡성 클린케어 협동조합 이효순 사무국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횡성을 비롯한 그 많은 도농 복합 지역은 1인 가구, 특히 독거 어르신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횡성군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약 36%,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고령이며 이 중 상당수가 혼자 사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세탁을 넘어서 삶을 돌보는 공간으로 이 빨래방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손뜨개, 붓글씨, 요리고실 등 생활과 밀접한 그런 문화 활동들 를 기획하고 소모임들을 결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인근의 태성복지관과 연계해서 교육과 돌봄,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런 열린 마을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단순 세탁을 넘어서 복지와 공동체를 함께 추구하는 점이 인상 깊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곳 빨래방은 복지와 문화,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둔내 지역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편이고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접할 기회 자체가 드문데요. 그래서 횡성 노인복지센터, 강원대학교 인문치료센터와 함께 연극 기반 프로그램이나 민화 그리기, 혼밥 탈출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문화 활동도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래방 수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돌봄 세탁 서비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횡성 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맺고 생활 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세탁물을 수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세탁해서 전달해드리는 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서는 위생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해 눈에 띄는 거는 세탁 기능사 자격증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8월 1일부터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이 빨래방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돌봄 세탁 서비스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기술을 배우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클린케어 협동조합 이호순 사무국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횡성 클린케어 협동조합 빨래방은 단순한 세탁소가 아닙니다. 돌봄과 공동체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모이는 공간입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이 공간을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기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또 숙박업소나 단체 세탁이 필요하신 분들도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횡성 클린케어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빨래방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새로운 변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시 최초 국립수목원인 동아마을 수목원의 치유의 숲 조성에 대한 도비 확보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져서 사업 무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최초의 국립수목원인 문마급 동아리 동아마을 수목원의 치유의 숲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횡성과 홍천, 영월 등 타 지역에는 이미 조성된 가운데 원주에도 치유의 숲이 생긴다면 시민들의 숲 치유 프로그램과 아동 놀이 교육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비 확보는 지난해부터 제자리 걸음이고 지역 주민들 역시 사업 무산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동아마을 수목원이 일단 어떤 수목원이고 또 치유의 숲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동아마을 수목원은 지난 2020년 원주시에 설립된 최초의 국립수목원이자 국내에서 9번째로 큰 수목원입니다. 이곳은 146헥타르 규모로 소나무과, 국화과, 장미과 등 1132종에 달하는 수종을 보유한 덕분에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게다가 다양한 식물의 증식과 보존으로 녹색 자원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동아마을 수목원 내 50헥타르 규모의 교역을 활용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치유의 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치유의 숲은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해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미 타 지역 전국 50여 곳에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동아마을 수목원 안에 명상원, 오감체험장, 유아숲 놀이터, 치유의 숲길, 모험의 숲 등을 갖춘 치유의 숲을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으로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좋은 의도로 만들어지려는 곳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동아마을 수목원 치유의 숲 조성 사업에 대한 무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치유의 숲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원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이양사업 선정을 통해 총 예산 50억 원 중 32억 원에 대한 지원을 강원자치도에 요청 중입니다. 내년 실시 설계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이양사업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게 원주시의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혹시나 수건사업이 무산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동아 1위 이장은 그동안 정치권의 예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고 조만간 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는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원주시는 강원자치도에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올 연말 지방이양 사업의 반영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치유의 숲은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에도 도비 등 재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원주 동아마을 수목원 치유의 숲 조성이 잘 마무리돼서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군정 소통관을 신설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주민 체감 행정 실현을 위한 군정 소통관을 도입해 본격 운영에 돌입합니다. 횡성군은 지역 내 각 읍면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홍보를 강화하고 읍 현장과의 정례적 소통 체계 구축 및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 소통관 제도를 신설해 이번 달부터 지역 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럼 횡성군 군정 소통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군정소통관은 행정복지, 경제산업, 건설도시국장 등 본청국장 3명을 중심으로 과장급 공무원까지 포함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통관은 담당 읍면의 이장회의 및 기관단체 회의에 참석해 군정 주요 시책과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특히 부서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사항은 지휘부에 직접 보고하고 관련 부서간 공유를 통해 통합적인 행정 추진 체계도 마련합니다. 각 독 소속의 부서장들은 해당 읍면에서 진행되는 보관 추진 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읍면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군정 소통관 제도는 행정의 현장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군정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횡성 군정 소통관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소통이 활발해지고 또 주민 체감 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지속 가능한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과 송원농업은 최근 무릉도원면 송원농업에서 공식품 산업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냉동 옥수수 가공시설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시설은 62.9제곱미터 규모의 급속 냉동 창고와 선별기, 스팀 찜기, 공조닥스, 진공 포장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세척과 탈립, 스팀 처리, 급속, 동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쌀옥수수의 신선도 유지와 장기 저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군은 또 가공식품 확대와 직거래 온라인 유통 강화, 농촌 체험 관광 연계 등 다양한 융복합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기업 육성과 농업인 조직화도 병행해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최명세 영월군수는 냉동 옥수수 가공시설은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농정 정책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평창 남부권 10대 현안 해결을 위해서 평창이 민관의 손을 마주잡았다는 소식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8월의 첫날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